이제 대학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땡땡땡이다.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힌트 주세요. 참고 힌트 주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교과서입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는 무엇일까요? 필기구. 필기구. 또 부교재? 부교재. 그렇지. 부교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해설지? 했을지. 예, 비슷하지, 그지? 참고서? 그렇지. 참고서.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참고서입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딱 사실만 나와 있어요. 얘가 무슨 상 받았다. 얘가 무슨 봉사활동 몇 시간 했다. 얘가 뭐 반장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자기소개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왜 반장을 했고, 왜 동아리를 했고,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다라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학생부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이 정말 알리고 싶은 자세한 내용을 이제 교수님들이 참고해서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이런 자기소개서는 참고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란 것은 크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 30대, 40대의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삶을 먼저 머리에 그려두고 난 뒤에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무슨 과를 가야 되고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공부는 어떻게 하고 진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다 를 머리에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생활에는 어떻게 했다. 공부는 어떻게 했고 개인 역량은 어떻게 키웠고 사회 역량은 어떻게 키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은 학업 역량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업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개인의 역량입니다. 주로 자신이 가장 의미 있는 교내 활동 세 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역량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 사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대학마다 다 달라요. 주로 이제 진로 준비와 관련된 겁니다. 지원 동기, 독서 활동,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번과 2번과 3번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5군데 쓴다 하더라도 1, 2, 3번은 다 똑같아요. 4번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4번만 손보면 됩니다. 1번은 학업 역량, 나에게 공부와 관련된 어떤 역량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의 경험만 적어야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잘했다, 뭐 외국 가서 뭐 영어 공부를 했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기간 동안 중에 있었던 일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천자 정도, 주로가 아니라 천자를 적어야 됩니다. 천자 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또 너무 적게 적으면 어떻게 돼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따라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995자에서 천자를 적습니다. 딱 정확히 맞춰서 적습니다. 학업 역량은 가장 어려운 문항이고 비중이 높은 문항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영어, 수학 성적 높인 비결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첫 시험 때 다 1등급이었는데 영어만 3등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2학년 때 또 올리고 3학년 때 드디어 1등급 찍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난 뭘 배우고 뭘 느꼈어요. 이런 걸 많이 적습니다. 근데 실제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부를 하다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알고 싶고 어떤 부분에 질문이 생겼고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한 지적 호기심 또는 질문을 독서, 동아리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입니다. 여기에는 총 3개의 우수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대학교 국사학과. 정의롭다고 알려진 것들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저희 학업의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공부를 하다가 생긴 질문, 지적 호기심을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겠지, 그지? 예. 1번 질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정무역 폐단 사례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 3번,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공정무역 폐단의 사례를 발표하지, 그지?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적습니다. 사회 투념에 대한 맹목적 신뢰 문제를 반성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행동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진로 관련 삶의 자세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예, 전체 내용입니다. 1번 바로 지적 호기심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탐구했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은 수업에 발표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배우고 느낀 점, 마지막 5번 이후에 데카르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했듯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져보는 학습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학습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것이 객관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역사관 학생이지, 이렇게 자기 진로와 연계한 겁니다. 자, 이번 이과 학생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수업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질문하고 자료 수집, 도서관과 인터넷 논문 검색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식을 심화했고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았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내용이 많이 차이하지. 마지막에 이것이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배우고 느낀 점이지, 그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세 번째 자기소도 역시 공리와 공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하필 유클리드 체계인가 등의 궁금증이 생겨 수학사를 읽고 시험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역시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결국 서울대가 뽑고 싶은 인재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이야기 내용 다 외우고 해서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학생입니다. 호기심은 질문으로 표현되고 자기 주도성은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탐구활동으로 연결되는 거지. 독서, 논문, 검색 이렇게 연결됩니다. 1번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4단계로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수업 중이나 평소에 뭐 하던 중에 어떤 흥미가 생겼다, 호기심이 생겼다,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겼다라는 것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래서 뭐 하는 일에 도전했다, 뭐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발표를 했다 또는 보고서를 썼다. 그다음 3단계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험한 점, 배우고 느낀 점이지, 그지? 그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키웠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배움의 확장과 진로와 연결입니다. 공부나 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어떻게 다른 활동을 넓혀갔다. 이렇게 적으면 1번은 우수한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개인 역량인데 교내 활동 중에서 기록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합니다.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왜 이 활동을 했느냐? 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3개 이내로 기술하시오. 그래서 1500자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3개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500자, 500자, 500자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 또 2개 적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때는 750, 750 정도로 이렇게 글자를 분배하면 됩니다.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서 오늘 논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학기 수업에 여러분들이 왜 참여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참여했는가? 그 다음에 이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이 일에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 하나 빠졌는데 이제 배운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겠지, 그지? 주제 중에서 뭐 의미 있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면 좋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쓸까? 학생의 동아리 간부 같은 경우입니다. 학생 활동 중에서 학생이라든지 동아리 간부를 했을 때 동기, 맡은 계기는 내용, 에피소드, 문제나 어려움, 역할,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변화, 어떻게 변화됐는가, 느낀 점과 배운 점, 진로 연관성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사회 역량입니다. 인성과 리더십이죠, 그지? 학생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자입니다. 한 개를 천자로 쓰는 학생도 있고 두 가지 사례를 500자, 500자 나눠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배려 같은 경우는 동료나 후배, 장애우, 따돌림 거부 등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푼 경우, 나눔 같은 경우에는 학습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눌 때 학생들이 돈을 나눌 수는 잘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경우도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나누는 학습 나눔입니다. 협력, 학급 동아리 축제에서 협력, 갈등 관리 같은 경우는 갈등 극복 과정, 예를 들어서 뭐 축제를 할 때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또는 학급 반장을 하면서 생긴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갈등이라든지 그 배려나 나눔의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하고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3단계를 적으면 됩니다. 봉사활동은 동기 적고 내용 적고 나의 역할, 배우고 느낀 점, 진로 연관성, 이런 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건 잘하는 학생 스스로를 위한 행위이다. 대학이 평가할 때 지원자에게 동료를 가르쳐 봤는지 묻는 이유는 그 경험이 곧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니 훨씬 발전적이고 가르칠 때 막히는 부분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소개서 3분 중에서 뭡니까? 나눔, 배려, 협동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역시 서울대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에 포함되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나에게 질문을 많이 했고 자연히 공부하러 나가는 시간이 줄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해한 친구들을 보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질문이 싫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쉬는 시간 질문 하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쉬는 시간에 나한테 하나씩 물어라 이렇게 한 거지. 이 운동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려고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와 질의응답을 하며 복습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딱 되면 이제 질문하러 오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은 그 가르쳐준 도중에서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복습하지. 요 자기소개서는 올해 중앙대학교와 유니스트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올해 고교 3년 내내 수학과학의 학습 도우미를 하면서 지식을 나누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로 이것도 썼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어떤 도우미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다. 핵심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활동을 쭉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러 온 친구에게 개념을 설명하듯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했고 그 덕분에 친구의 성적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죠? 예. 4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도서 활동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를 적을 때도 쌤이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는 뭘 좋아했고 뭐 어떻게 해서 마지막 그 줄에 이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적습니다. 근데 이 학생 그렇지 않습니다. 첫 문장 보세요. 친환경적인 소재나 에너지 제품에 관해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싶어 화학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동기를 물으면은 그 지원 동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이 지원 동기와 관련된 활동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좋은 글쓰기 습관입니다. 자기소개서도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쓸 수도 있지만은 회사 갈 때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보면서 잠시 시험이 왜 이 동영상을 보여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진짜.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가 어떻게 나와?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음반 호황 때 작곡가보다 저작권료를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최고 히트 작곡가들보다 그만큼 작업이 많으셨대요 그때. 제가 지금 학교에서 작사 수업이 따로 있는데 그 박주연을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박주연 과목. 박주연 가사를 전체를 분석하지 않으면 작사를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박주연 가사의 놀라운 부분은 맨 앞줄을 2줄 정도로 상황 설명이 끝이 나요. 그래서 윤종신 씨 노래인데 학창 시절 처음 만난 거고 추억이 있는 사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라는 내용인데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글을 쓸 때 어디에 가장 두갈식? 그렇지, 그지. 예. 가사 딱 한 줄만 보면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라는구나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바로 좋은 글을 위해서는 반드시 2갈식으로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 자기소개서 몇 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를 물으면은 지원 동기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만약에 장점을 묻는다고 한다면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점을 드러낼 자신의 삶에서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지? 항상 모든 글은 2갈식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십 장, 100장 가까이 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 밑에 있으면은 쭉 읽어 나가다가 앞에 있는 이야기 다 까먹습니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일 앞에 딱 두면은 이 학생은 뭐 때문에 지원했구나, 어떤 학생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원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좋은 글은 반드시 2갈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짧게 써야 됩니다. 길게 쓰다 보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법상의 오류도 굉장히 많을 수도 많습니다. 원고지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원고지 한 3줄 이상 이렇게 가는 문장은 거의 좋지 않은 문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장은 가능한 짧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째,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내가 알리고 싶으면 그냥 내 생각만 알리는 것보다 그 생각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통계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객관화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4번째, 같은 단어의 반복과 중복된 표현을 삼가야 됩니다.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바로 딱 눈에 딱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중복된 표현을 쓰게 되면 당연히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5째, 감정적 표현을 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삼가야 됩니다. 매우, 아주 같은 그런 부사라든지 또는 형용사 같은 이런 것들도 가능한 자기소개서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다선 후에 반드시 스스로 첨삭해야 됩니다. 논술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첨삭은 정말 중요합니다. 첨은 빠진 내용을 추가하는 것, 삭은 빼는 겁니다. 쭉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좀 더 정말 이 이야기를 내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례는 없을까? 좀 다른 예시는 없을까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난 뒤에 정말 이 문장은 없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항상 있어요. 앞에 내용과 비슷하다든지 이 문장은 없어도 전체 맥락이 아무 상관이 없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출 전에 소리내어 읽어봐야 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가를 받는 그런 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문장의 오류라든지 맞춤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봄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내어 읽다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딱 발견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때는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소리내어 읽어보면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내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내용은 상대방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지? 종합하면은 어떤 글을 쓰라? 예, 상대방이 읽기 쉬운 글을 쓰라는 겁니다. 일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은 내가 상대방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글일수록 상대방이 읽기 쉬운 그런 글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읽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7가지 글쓰기 습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한 수업은 끝입니다.